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자, 우리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수강생들, 이제 책을 20쪽 1권 말하는 거예요. 자, 써드려야지, 친절하게. 난 친절하니까. 이론서, 자, 우리 소방공무원 EBS 교재 1권, 이론서 1권 20쪽을 펴놓으시고요. 자, 이제부터 저랑 이제 강의 따라오려면은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항상 보면은 저는 오늘 강의 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제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자, 한번 잘 따라와 볼래요? 자, 한번 카메라 잠깐만 한번.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은 제가 끝 시간에 마지막에 프린트로 뭔가를 할 만한 게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저기 그 현장 강의생들,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들 보면은, 온라인은 거기 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거 맞춤법 OX는 무엇인지 이따가 말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거 자료 프린트 파일로 드린 거 보면은 메뉴에 그 블로그 있거든요. 블로그 주소 있는데 어여 들어오세요. 어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의 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쓱쓱 올려드려요. 제가 카페, 네이버나 인터넷 카페가 맞아요. 카페를 하지 않고 블로그를 한 것은 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다 쓰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은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하려면은 그 블로그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절대로 블로그는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자료를 올려드리고 만약에 강의 중에서 뭐 수정할 사항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 언급한 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는다거나 거의 질문이죠. 그런 걸로 위해서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로 어여 들어오세요. 거기 그 제가 오늘 자료 드린 맞춤법 OX 그 위에 보면은 써 있기도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찾아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네이버 블로그 M 문정호야 MJH721 요거 네이버 찾아오시면 돼요. 하나 팁 그냥 서로 이웃 툭 누르면 서로 이웃이 안 돼요. 서로 이웃 무조건 해야 돼요. 서로 이웃 무조건 해야 되는데 서로 이웃 툭 누르면 안 되고 뭐 대방고시학원 뭐 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수강생입니다. 요거 한 문장은 꼭 써줘야 돼요. 외부생들이 막 이렇게 자료를 퍼간다거나 뭐 그럴 리는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가입하세요. 그냥 서로 이웃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웃만. 뭐 그래서 질문도 하고 특히나 PPT 같은 경우는 요 교재에 있는 거 만약에 교재에 없는 PPT를 올려드리는 경우는 거기다가 화면을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 개요 얘기했고 오늘 진도는 언어와 국어 그 다음에 의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맞춤법 OX 그 자료 지금 드렸죠. 오늘 맞춤법 OX 자료를 굳이 언급할 것은 아닌데 그거 빨리 외우세요. 물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어문규정, 맞춤법은 어문규정이라고 그랬죠. 어문규정 들어가게 되면은 왜 얘가 오고 왜 얘는 틀렸는지 X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잘 외워지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 없이 무조건 일단 외우세요. 맞춤법 OX. 알겠죠? 제가 오늘은 맞춤법 OX 1, 2 두 장이 나갔지만은 다음 주에는 맞춤법 OX 3, 4. 그 다음에 맞춤법이 끝나게 되면은 띄어쓰기 OX. 또 뭐 있어? 표준발음법 OX. 또 뭐 있어?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OX. 어느 정도 좀 한 텀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테스트 할 거예요. 4시간 수업이지만 중간에 한 20분씩 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왜 안 했을까? 여러분들 슬프게 할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어쨌든 요거 어여 외우세요. 외우는 이유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첫날인데 첫날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 교재 진도에 맞게 형태소 단어 이렇게 진도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 네이버 블로그 어여 올쳐가지고 대방고시학원 공문여고 소방공무원 수강생입니다. 서로 이웃 신청해. 서로 이웃이 돼야 돼요. 서로 이웃이. 그 다음에 강의개요. 오늘 언어와 국어 의문. 그 다음에 맞춤법 OX 프린트 뽑은 다음에 한번 공부하시고 벽에다 붙여줘도 좋아요. 모든 자료는 제가 이제 따라오세요. 내가 모든 자료는 전부 다 거기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할까 그 프린트로 다운받아서 다시 보고 더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스터디할 때 사용해도 좋고 자료가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그 여러 다른 수험생들하고 스터디할 때 그 자료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이 될 거예요. 아, 그럼 갑질하는 건가? 안 되겠네. 자, 그래서 형태소 다음 주에는 형태소 단어로 들어갈 건데 자 이제부터 책 20쪽 펴고 이론 문법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은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긴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하지만 다음 주에는 어려워요. 다음 주에는 어렵습니다. 아, 참 하나 더 거기 그 블로그에 오면은 이 교재의 정오표도 거기 올라와 있어요.
알겠죠? 굳이 그것을 뭐 프린트로 다운받아 그냥 프린트로 다 인쇄해 줄 필요는 없고, 요거 블로그에 오면 정오표 올라와 있어요. 정오표는 현재 것까지 좀 이렇게 그 수정된 부분을 다 올려놓았으니, 교재 중에서 제가 말로 언급해가지고 이 부분 오타가 났으니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고쳐주지만, 거기 그 말로 다 언급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거를 보시면 돼요.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죠?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오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교재에 대한 만약에 궁금사항이나 그 다음에 프린트 자료 준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수정사항 같은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면은 제가 반영해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알려주고 공지하고 그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좋겠죠. 나중 되면 나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 특히나 막 나중에 되면은 선생님 공부가 안 돼요, 막 힘들고 그러면은 답글해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자, 이론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인데 뭐 처음에 들어가면은 지금 언어와 국어예요. 언어와 국어. 시험에 잘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놓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책 사면은 앞장만 죽어라 공부하다가 안 하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물론 처음부터 다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크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앞으로 공부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자세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주면 좋겠죠. 자, 언어와 국어 했는데, 자, 다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요건 기억하세요. 언어가 큰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잘 그렸죠? 언어는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모든 언어가 다 언어잖아요. 그 안에 국어가 있고, 국어가 제일 크니까 난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뭐 영어도 있고, 그죠? 일본어 요즘에 사이 안 좋으니까 조그맣게 그릴게요. 뭐 중국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가 큰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국어가 하위 개념이죠. 국어가 뭐 후지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언어의 개념, 언어의 특성은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개념이 이렇고 특성이 이렇고, 그 다음에 국어의 개념 특성으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시험에는 뭐가 더 자주 나오냐 그런 걸 떠나서 시험에는 어쨌든 간에 언어의 특성보다는 국어의 특성이 좀 더 잘 나오는 특성은 있죠. 잘 나오는 그런 뭐랄까 특이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의 3대 요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언어가 되려면은, 자, 만약에 언어가 되려면은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말한 사람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언어 문법적인 개념적인 형식이어야 돼요. 말은 말로써, 철수가 학교에 가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어때요? 철수가 주어, 학교에 부사어, 가다 서술어, 이런 식으로 뭔가 문법적인 어떻게 되는가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알겠죠? 또는 그거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의 그런 텍스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 없으면 텔레파시, 그치? 마음으로 교감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는 것은 언어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 그냥 소리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뭘 먹을까 선택? 맛있을까 고민?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언어의 3대 요건은 주체, 형식, 내용인데 그렇게 어려운 거거나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에서 간혹 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뭐 보면은 20쪽에 뭐 언어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이런 것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필기는 제가 PPT에다가 다 넣어놨으니. 언어의 특성 해가지고 이제 21쪽부터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빼도 되는 내용들은 빼는데 21쪽부터 들어가는 언어의 특성은 굳이 낸다면은 하나가 간혹 나올 수는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것들은 편하게 설명하고 시험에 잘 나오거나 어려운 것들을 몇 개 더 설명해 드릴게요. 했을 때 언어의 특성은 의미와 소리의 이원적인 단위예요. 언어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언어로서의 그런 특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텍스트적인 표현 형식이 있어야 돼요. 말은 말이고 그 다음에 글은 글로서 텍스트적인 기호가 있어야 돼요. 창조성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때요? 적은 수의 아니면 적은 양의 그런 뭔가 글자, 말을 갖다가 무한히 많은 말들을 생산해내고 개방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물론 중국어도 말로서의 중국어가 있고 글로서의 중국어가 있어요. 그냥 언어라는 것을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어를 갖다가 표현 형식인 글자로 본다면 창조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생산성이 떨어지죠. 무한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성이다. 체계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는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는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사회성, 역사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미리 써드릴까요? 언어의 특성은 뭐 나머지 뭐 이원성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5개 중요해요. 5개. 굳이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한다면 5개인데 첫 번째 사회성. 사회라고만 할게요. 두 번째 역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특히 시험에는 잘 나와요. 자의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상성. 그 다음에 5번째 분절성. 요렇게 5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내용의 것들은 추가해서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외우세요. 이거는 사회, 역사, 자의, 추상, 분절성이 그나마 그래도 언어의 특성 중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이고 좀 정리할 만하다. 이 중에서도 자의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회, 역사성도 중요하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봅시다. 지금 내가 자세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끊고 진짜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거에다가 힘을 쏟기 위한 겁니다. 공부는 강약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하는 거지만 만약에 혼자서 있다가 이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할 수는 있어요. 강약이 좀 필요해요. 자, 언어의 특성.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의 단위예요. 뭐 할까? 얘는 분필 그래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얘는 분필이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갑자기 내가 야 고등어 갖고 온나? 고등어 갖고 온나? 얘를 고등어라고 부르면은 사회적인 약속인 사회성을 어긴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는 약속의 체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의 체계를 지역마다 달리 해요. 그런 걸 갖다가 방언이라고 하죠. 사투리라고도 하고. 또는 특정한 집단마다 달리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은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모두 사회성으로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인정해 주고 저런 경우는 전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전이고 어문규범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뭐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국가직 들어가잖아. 앞으로도 강해질 거예요. 공무원은 어때? 당연히 규칙과 사회적인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직장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시험에서 많이 냈어요. 사전과 어문규범을. 근데 소방공무원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2문제는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의 체계이다. 정말 중요해요.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영화 이제 작년에 개봉했나요? 벌써 작년인가요? 보면은 영화 그 말모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근대 역사를 살아오면서 일제의 수탈을 견디고 고통의 세월을 견디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정말 힘을 내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었던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었던 게 바로 그 영화 말모이였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자, 그게 바로 사회성. 자, 근데 재밌는 거 언어는 변해요. 계속해서 변해요. 없던 말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있던 말의 의미가 또는 표기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전화, 우주선 이런 말들은 과거에 없던 말인데 새로 생성된 것이지. 야, 디스켓 진짜 오래됐다. 디스켓 알아요? 난 디스켓 세대였는데. 그 다음에 지달, 어사, 영감, 생원 이런 것들은 표기가 사라지거나 또는 뭐예요? 이 문학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로 문학 같은데 남아있지만 지금은 어사를 쓸 일이 없어요. 또 영감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뭐 직책 같은 뜻이었지만 지금은 나이 든 사람으로 의미가 사라져버리기도 했어요. 과거의 뜻이. 이런 것들은 소멸이기도 해요. 소멸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용이 또는 표기가 변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천을 갖다가 옛날에는 우리말로 지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일천천자로서 한자어가 대신해서 쓰고 있어요. 재밌는 거 이 온 같은 경우 재밌죠? 옛날에는 백을 갖다가 온이라 그랬어요. 온이 우리말이고 백이 그 한자어예요. 한자어. 알겠어요? 백이 한자어인데 이 재밌죠. 전부 다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버리고 한자어가 됐는데 우리말인 온이 다른 뜻으로 이동해 버리죠. 어떻게? 온 세상, 온 누리로서 이게 모든의 뜻으로서 이동해서 쓰이기도 해요. 언어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현장 강의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예요. 지금 영화 개봉해가지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했을 때 또 재밌죠. 말,
쌈 더하기 이로써 말씀인데 현대어로 해석하면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잖아. 옛날에는 그냥 언어로서 말을 갖다가 말쌈 이렇게 표기도 아래아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미묘한 차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국어사라고 해가지고 국어의 그런 고전문법으로 다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언어는 역사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다. 변한다. 변했는데 뭐야? 우리는 현재 지금 변한 것을 갖다가 약속의 체계로 배워나간다. 역사성, 사회성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의성 중요해요. 제가 별표도 박았죠? 제가 여기 프린트에다가, 이 PPT에다가 별표를 잘 치지 않는데 별표 친 것은 꼭 해둬야 돼요. 이 언어의 특성 중에서도 자의성이 가장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문제 중에서 자의성이 가장 많이 출제되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언어의 자의성은 무엇이냐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언어의 특성은 뭔가의 대상, 내용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 말 붙이지 말고 이거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했을 때 얘는 뭐야 기둥이 있고 푸른색 이파리가 달리고 뭐 물 먹고 뭐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주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 아직 언어화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인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인식이겠죠. 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인식을 해요. 뭔가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언어 기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국어 선생이나 다른 영역의 언어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할 때 한 번에 갑시다. 얘가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지만 얘 중간에 빼버리고 대상, 내용과 언어와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냥 우연적인 거다. 생각해봐. 얘를 갖다가 나무라고 부른다면은 중국어로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얘하고 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얘를 우연적인 관계다. 이런 걸 자의성이라고 한다. 이 자자가 방자할 자자인데 뭐 방자하다는 이런 말 떠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하고 제가 강의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강의로 만난 것이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강의를 선택한 거죠. 우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 자의적인 만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자의성을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자의성은 뭐다? 언어 대상과 그 다음에 언어 기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즉이 우연적인 관계다. 자의성이다.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연적인 자의성을 우리는 왜 언어로 하느냐?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약속으로 정했으니. 그러니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동물하고는 이미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이 자의적인 언어는 인간을 그거 갖다가 뭐야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한 동물이에요. 대단한 동물이죠. 자, 그러면 됐나?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리는 없는데 이거 지금 저건데 얘는 솔직히 상형을 거친 거죠. 상형을 거친 거죠. 중국어의 기본적인 모태는 상형 문자 아닙니까? 상형을 거친 거죠. 그러면은 얘는 모양을 갖다가 본따 쓰니 그걸 갖다가 뭐요? 우연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좀 필연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순수하게 대상과 언어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형 문자라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따서 나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상형 문자로 모든 것을 다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아니에요. 영화 그 나란 말씀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억, 니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 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기억, 니은 이거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만들 수 있는 무한 확대의 범위를 세종대왕 임금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자, 자의성 이해됐습니까? 자의성 이해됐어요? 지금 3개 했죠?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그 다음에 추상성. 어렵지 않아요. 추상성. 여러분들 추상 그러면은 추상화 뭐 이렇게 좀 막 눈깔이 여기 붙고 막 이런 추상화 그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잊으시고
추상성은 이제부터 이렇게 갑시다.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연예인, 군인, 의사, 교사, 공무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직업이죠? 이렇게 언어는 하의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의어, 직업 만드는 거 좋아해요. 이게 바로 추상성이에요. 외웁시다. 자, 언어는 하의어들의 또는 개별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의어 만드는 것이 좋아해요. 모든 언어는 다 그러해요. 모든 언어는 다 그러해요. 왜냐하면 이래야지 언어를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엄마 왜 사과 사고 포도 사고 딸기 사고 배 사고 야 임마 그만 과일 사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나로 말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언어는 추상성을 거쳐야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직렬이 여러 가지잖아. 일행직, 여러분들 소방, 뭐 군무원, 법원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이어에서 하이어로 또 하이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언어의 특성이에요. 언어의 특성.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뭐 좀 더 할 것이 있는데 하나만 더. 언어의 분절성도 있어요. 5개까지만 하자고 그랬죠? 언어의 분절성, 분절 나누는 거죠. 언어는 나누기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재밌어요. 언어는 세상을 갖다가 끊고 나누고 끊기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마 이제 이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고 구체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거. 언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구체화하고 부연속적인 것을 갖다가 연속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기 좋아해요. 언어라는 것은 구체화하기 좋아하고 딱 집어 말하기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물어보겠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뭐예요? 어디가 어떻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혼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알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시험에도 뭐 나왔어요. 다른 직렬 시험에도. 자, 빛깔. 스펙트럼의 빛깔. 우린 이걸 갖다가 7빛깔 무지개라고 하지만 그건 언어가 나눈 거예요. 정확하게 7빛깔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뺨 그러죠.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뺨인지는 언어가 나눈 거야. 뺨, 턱, 볼, 이렇게. 언어는 이렇게 나누기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의 분절성이다. 자, 복습. 언어의 무슨 성? 사회성, 역사성. 됐죠? 자의성. 자의성이 제일 많이 나와. 우연적 관계다. 필연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추상성. 그 다음으로 좀 나오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절성. 이렇게 5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아두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24쪽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문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하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여기 이 교재는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교재예요. 정말 이렇게 소방국어 이렇게 좋은 교재가 어딨어. 단원이 끝나거나 소단원이 끝날 때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렸는데요. 선생님 물어봐요. 문제 이거 지금 다 푸는 게 좋아요? 지금 풀어도 되고 나중에 풀어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문제 다 풀면은 나중에 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소방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 다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게 교재로 다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시중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배웠으면 배운 만큼 풀어보길 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 풀어보다가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Q&A로 질문해도 돼요. 여러분들 클릭하면 되니까 블로그에 와가지고 질문해도 되고 그럼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교재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반영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친절하죠. 그 외에 이제 언어의 특성이 있는데 뭐 나머지는 언어의 기능이에요. 언어의 기능, 뭐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언어의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표출하고 지령하고 친교, 미적 기능이 다 있는데 글쎄다 뭐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이건 읽으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려워할 수 있는 게 관어적 기능이 아닐까. 메타 언어적이다 그래서 관어적 기능인데 재밌는 거 언어는
언어를 위해서 언어를 쓰기도 해요. 그게 바로 관어적 기능 또는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6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영어의 파더는 미안해요. 발음이 후져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영어 발음을 너무너무 못해요. 영어의 파더는 우리말의 아버지다라는 언어 표현을 하는 것은 언어로 언어의 단어를 설명했죠. 이런 거를 언어의 관어적 기능 또는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 한다. 얘가 중요해서 얘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만 하나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됐죠? 그럼 뭐 26쪽, 27쪽 문제까지 기본적인 설명이 됐네요. 어려운 거? 여기서 어려우면 안 되지. 여기서 어려우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언어의 기능이 언어와 국어 중에서 언어를 설명했으니 이제 계속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언어와 국어에서 국어 쪽으로 갈 거예요. 국어 쪽으로. 그래서 언어와 국어 했는데 언어는 종류가 있어요. 언어의 분류라고 그러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공통성을 갖다 이렇게 묶어보면은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추상성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보면은 이렇게 언어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이 언어들은 이러한 성질, 저 언어들은 저러한 성질. 그리고 그 성질들을 갖다가 묶어 내려가서 여러 언어들 갖다가 올라가면은 몇 개의 조상 언어들이 있어요. 그 조상 언어들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언어를 갖다가 분류할 수 있어요. 기능적, 형태적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노란색으로 했으니 노란색만 공부하세요. 우리 한국어는요, 여기 있네요. 우리 한국어는요, 전체적으로 한 4개의 언어 중에서 첨가어 안에 속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자에다가 음하고 이렇게 뜻을 달아놓은 것도 한자 공부를 하라 이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한자 공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기본적인 한자는 하게 될 거야. 일행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일행직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소방도 기본적인 한자어는 하는 게 건강에 이로울 거예요.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니 기본적인 한자어는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차차 얘기를 해보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어는요, 첨가어에 속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뭐 할까? 음식을 먹을 때 사리를 추가구나. 뭐 이렇게 후추를 첨가한다. 그 첨가 맞아요. 그 첨가 맞아. 더할 첨자를 써서 첨가어고요. 더할 가자죠. 그 다음에 교차어라고 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 교자가 붙다. 악교로 쓰면 꽉 붙잖아. 악교 교자를 써가지고 첨가어 또는 교차어인데 딱 봐도 뭔가 더해 붙는 거지. 뭐가 붙냐면은 알아둡시다. 우리 한국어는요, 첨가어에 속하는데 이 첨가어의 특징은 조사와 어미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어미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텐데 조사라는 말은 자, 이렇게 철수가 책을 사다 이런 문장에서 철수가 아직 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가 조사예요. 조사. 우리말은 이렇게 명사, 체언 뒤에 조사가 붙어요. 여러분들은 철수, 이게 중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철수가 할 때 철수 뒤에 가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문장의 서술어의 행위의 주체가 되었죠. 우리는 그거 갖다 뭐라 그래? 주어라 그래요. 얘가 철수 가가 주어가 된 이유는 이 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가 주어에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갖다가 주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희가 철수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철수를은 목적어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조사가 문장에서의 의미와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발달하는 말을 갖다가 첨가어 교차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조사와 어미가 더하고 조사와 어미가 악교처럼 찰싹 붙어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사와 어미가 발달돼 있다 첨가어라 그래요. 아직 내가 어미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다는 동사거든요. 이해 못해도 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 앞에 붙는 걸 어가 아니고 뒤에 붙는 걸 어미라 그래요. 설명할 거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미가 있어야 돼. 철수가 책을 사.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너 집에 가. 할 때 아는 어미가 생략된 거지만 이렇게 어미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책을 사다라고 할 때 어미가 악교처럼 더해 있기 때문에 첨가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조사 어미가 없이 관사가 있고 시제에 따라 활용하죠. 그렇게 영어나 이런 것들은 굴절어라 그래요. 우리하고 언어의 조상이 달라요. 그리고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는 것도 기본적이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려면은 굴절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별로 난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야. 분명히 말하면 난 일본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무조건 말합니다. 거기 저는 이제부터 일본 맥주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했을 때 이 한국어하고 일본이 정말 기분은 안 좋지만 같은 첨가어 교차어에 들어봐서야 알타이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어도 보면 어떠냐면은 이렇게 조사와 어미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잘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영어보다는 일본어 공부하기가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거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첨가어, 교차어 있죠? 국어는 첨가어 또는 교차어에 속한다. 그게 바로 27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두시고 굴절어는 그냥 영어가 굴절어에 속한다. 보시고 고리버하고 포화버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굳이 이런 것들 여기다가 막 죽어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요건 중요해요. 알타이어족의 특징이라고 해서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문법적인 설명을 지금 안 했거든요. 문법적인 설명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다 할 수가 없는데 국어는 알타이어에 속해요. 국어는 뭐가 된 거예요? 교차어이면서 첨가어이고 조상언어의 이름적, 네임밸류적 특성으로 보면은 알타이어족에 속해요. 알타이어족. 이게 보면은 전 세계에 보면은 거기 써 있죠. 28쪽에 알타이어족, 인도 게르만어족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는 몇 개의 조상 언어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고대에. 그리고 그 녀석들이 이렇게 분화해 나간 것인데 우리 한국어, 일본어, 터키, 몽고, 퉁구스어는 전부 다 알타이어족에 속해요. 알타이어족에. 그래서 알타이어족의 특징들이 쭉 있고 이 터키, 몽고, 퉁구스어, 일본어들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있어요. 잘 모르죠? 두음 법칙이 있어요. 잘 모르죠? 이런 것들 뒤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음절의 끝쓰기 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옷이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발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옷나무 할 때 치읓이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옷으로 디귿으로 음절 끝쓰기 규칙에 의해서 발음이 공통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타이어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단어에서 성구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독일어 전공했는데 뭐 독일어 전공이 아니라 독일어 선택했죠. 뭐 전공까지는 아니고 독일어는요 해당하는 단어마다 남성, 여성, 중성이 부여되어 가지고 그 성구별에 따라서 그 뭐라고 할까 관사를 달리 써야 돼요. 처음엔 뚜껑 열리거든요. 뚝배기 깨지는데 나중에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나중에 알겠지만 모음 조화해가지고 양성모음, 음성모음 받쳐 적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단어에다가 성구별은 하지 않습니다. 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와 같이 더 이런 식의 관계대명사 사용하지 않고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게 또 우리말의 특징인데 솔직히 6번은 넣지 말까 내년부터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매우 예쁘다. 수식을 하는 말 수식어. 피수식어, 수식을 받는 말 피수식어 라고 할 때 매우가 예쁘다 앞에 오는 게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쁘다 매우 하지 않아요. 또 뭐 있어요? 말로 해줄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취합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런 식의 어순을 취해야 돼요. 물론 철수가 먹었다 밥을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알겠지만 우리말의 어순하고는 안 맞아요. 알타이어족의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들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되나?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철수가 먹었다 밥을? 이런 식으로 문장의 어순 서술어 앞에로 자꾸 빼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 웃겨요 말이. 개그맨 됩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예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I have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서술어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I eat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은 개통을 알아야 돼요. 그 언어의 특성을.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굴절어예요. 우리는 교차어에 속하고. 농담인데 여담인데. 그래서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다. 영희도 좋아한다. 영희만 좋아한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냐? 좋아할까? 좋아했었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국어는 중간에서 말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 한국 사람하고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 길게 하는 말을 갖다 가급 좀 짧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 길어지면 상대방이 피곤을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 길게 하는 사람은 나처럼 직업이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처럼 직업이 이렇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 많이 하는데 말 길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당해요. 뭐 이런 것들을 언어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언어의 계통분류 특성이 있는데 어렵지 않죠?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갖다 굳이 어려워할 건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면 뭐 여러분들 29쪽에 보면 언어와 사회 해가지고 뭐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돼요.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어 우위론적, 사고 우위론적 뭐 이런 관점들이 쭉 있는데 시험에 뭐 출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단원이고 오프닝적인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니 제가 이 부분에다가는 간단한 설명만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어려운 부분에다가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오늘 이제 4시간 하고 아마 5번째, 6번째, 7시간 때는 7번째 시간 때는 아마 그 뭐라고 할까 아마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무아지경으로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걸 들어갈 테니. 그러니까 그냥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31쪽 국어의 특성으로 들어갈게요. 잘 봐요. 언어의 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국어의 특성, 영어의 특성은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당연히 물론 이 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에는 언어의 특성보다는 국어의 특성이 좀 더 잘 나와요. 물론 국어의 특성 자체가 전체 범위에서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언어의 특성보다는 국어의 특성이 좀 더 시험엔 잘 나오니 좀 더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국어의 특성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 우리 소방공무원 문법 6개 5개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마구마구 나온다 그랬지 앞으로 하는 문법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셔야 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있을 거예요. 두음법칙, 모음주와 음절의 끝쓰기식 이런 거 뭐 단모음 이런 말이 어려운 거 알아요. 지금 설명을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건 아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 국어의 특성으로 알겠죠? 했을 때 자 국어의 특성 다른 언어가 아니라 우리 국어만의 특성 의문적 특징이 있고 어휘적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국어는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 자음의 기본적인 3분위 체계예요. 앞으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문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3 좋아해요. 3 되게 좋아해요. 3 좋아해요. 앞으로 나올 텐데 뭐라 할까 요거는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세종대왕님이 처음에 한글을 만드실 때 첫소리로서 자음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이걸 첫소리 자음이라고 해요. 왜 자음인지 우리 차차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가운데 소리에는 반드시 모음이 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운데 소리로서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받침이 있음을 아셔가지고 받침을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어서 받침을 만들었는데 받침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시지 않고 혹시 들어봤어요? 첫 소리인 자음을 갖다 쓴다는 종성은 부용 다시 쓴다, 초성을 다시 쓴다는 의미에서 자음을 새로 만들지 않고 있는 걸 갖다 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잘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요걸로도 하나의 음절이 되죠. 모음 자음만으로 첫 소리의 이응은 발음으로 없는 겁니다. 얘는 똑같은 거니까 발음으로 따졌을 때 발음으로 했을 때 첫 소리의 이응은 없는 거기 때문에 모음 자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가 있고 또는 뭐예요? 이렇게 모음 하나로도 또는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는 특성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어의 특성은 자음, 모음, 자음의 기본적인 3분위 체계이고 요거 사전 찾기 할 때 잘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단모음 10개, 이거 중요한데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매우 중요해요. 단모음 10개. 그 다음에 의문 현상들이 있는데 두음법칙, 모음주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제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국어의 어휘적 특징은 음성상징어의 발달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진짜 보면 음성상징어 많이 발달돼 있어. 한국어. 여기서 말하는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그 다음에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 그래서 소리를 흉내낸 말, 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 종소리가
짤랑짤랑? 찰랑찰랑? 아니, 찰랑찰랑은 무슨 소리지? 이런 식으로 소리를 흉내낸 말, 아이가 걸어다니면 의태어 아장아장. 우리는 음성상징어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거기다가 감각어까지 해가지고 엄청 발달돼 있어요. 뭐 찌개를 먹었어. 뭐 시큼털털 어쩌고 저쩌고 무지 발달돼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그때 정인지라는 자가 그 뒤에다가 서문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개가 짖는 소리, 뭐 하는 소리를 한글은 다 적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보면은 거기 500년, 600년 전에도 옛날에는 음성상징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글은 적을 수가 있어요.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과 글이 정말 찰떡궁합이죠. 제가 국어 선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세종대왕님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국어 선생으로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거든요. 세종대왕님한테 우리는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들 미드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미드? 미국 드라마. 거기 보면은 무슨 전화벨 울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걔네는 그냥 삐링삐링 우리는 그냥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표기하면 되는데 걔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화벨 울리는 소리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죠. 우리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자꾸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시간 없는데. 한글이 음성상징어를 무한히 쓸 수 있는 글이다 보니 음성상징어가 더 발달한 것 아닌가. 하지만 요거는 개인적인 여담이고요. 국어는 음성상징어, 감각어가 많이 발달돼 있고 존비어는 높임말, 존대어법이 많이 사용됐는데 자, 요거는 지금 교재에 어디냐 하면은 국어의 특징에서 교재에 어디냐면은 이따가 음운 파트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건데 그렇지 47쪽의 얘기인데요.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제가 여기서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자음 모음 자음 이거 하다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왜 선생님은 교재를 순서대로 하시지 않나요? 오히려 순서대로만 쭉 나가면 나중에 단조로워서 진도 못 나갑니다. 약간 변동이 있으니 47쪽의 내용인데 이게 여기서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순서가 불편하신 사람들은 강의 노트 순서를 그대로 따라와도 되긴 됩니다. 시험에 간혹 출제가 돼요. 이거 사전에 올릴 자모의 배열 순서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책으로는 47쪽 오른쪽 밑에 쭉 보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이 가끔 나와서 지금 설명 해드릴게요. 원래 국어사전은 지금은 국어사전 그 얘기부터 해줘야지. 요 얘기하고 자, 여러분들 국어사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학생들도 다 자, 스마트폰 잘 썼나요? 자, 스마트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나이는 아저씨인데 신세대 선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로 다 어플 깝시다. 앱을 하나 깝시다. 그 앱은 뭐냐면 첫 번째 표, 준, 국어, 대사전 빨리 깝시다. 무료니까 빨리빨리 깔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사전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표준이고 요게 모범입니다. 어렵게 하십시오.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되면 제가 사전 보는 것도 다 설명해 드려요. 하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현대 사회는 사전에서 표준어 맞춤법이 맞는 말을 선택하느냐 검색을 할 때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사전은 법전자 책이에요. 책. 그래서 원래는 기억 찾고 니은 찾고 아야어여 찾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뭐냐면은 다음 중 사전의 등재 순서가 올바른 것은 사전의 등재 순서를 올바로 배열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등재라는 것은 순서를 찾으라 이런 거예요. 어떤 녀석이 먼저 들어갔고 어떤 녀석이 뒤에 있는지를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이거 설명해 주고 잠깐 쉬었다 갈 때 이거 답해 보세요. 화면 바뀌면 안 되는데. 자, 사전에 올릴 자모의 배열 순서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봅시다. 여러분들 가나다라 마바사 해줬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기본적으로 자음이 19개인데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 강의 노트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예사 소리 쭉 가고 지읒 다음에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으로 거센 소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끄가 아니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된소리 표기거든요. 된이라고만 써줄게요. 된소리 표기는 그때그때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가 다음엔 까고 그 다음에 나야. 가 다음에 까고 카로 가지 않아요. 가 다음에 카 다음에 까로 가지 않습니다. 가 다음에 까로 된소리는 바로 붙는 거예요. 쉽죠? 된소리 5개밖에 없어요. 겹받침은 첫 소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겹받침은 받침으로 가는 거지. 두 번째, 요게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한 방에 갑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배웠죠? 아야, 어요, 오요, 우요, 이 배웠죠? 고등학교 때 가나다라 마바사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가교, 거교, 고교, 구교를 아마 배웠을 거야. 그거 그대로 가는데 잘 봐. 아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예, 아 더하기 이가 애가 되는 거잖아.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고. 이가 제일 맨 뒤죠. 바로바로 붙는 거예요. 여기서 동그라미 1은 하나란 얘기야. 야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죠. 더 이상 다른 게 붙을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 다음에 이거 할 수 없잖아.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건 이인데 순서상 얘밖에 없으니 바로바로 붙는 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어 다음에 얘 다음에 얘 되잖아. 그런데 요거 봐.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딨어? 요렇게가 다 되죠. 뭐가? 얘는 아이 미안 얘는 그렇지. 더 이상 될 게 없죠. 그래서 3개란 얘기인데 자, 오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건 먼저 아가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되고 이가 되니까 그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붙는 거예요. 당연히 우, 워, 왜, 위, 그 다음에 유. 그러니까는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으 다음에 이 다음에 의로 끝나고 이 뒤에는 없는 거죠. 받침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이 녀석의 사전 배열 등재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알겠죠? 시험에 간혹 나오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 한번 풀어보시고 48쪽에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다음 화면 넘어가 다음 시간 되면 답 표시해 드릴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